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유튜브라면 누구나 한 번씩 다룬다는 대구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하락률 넘버 10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 위주로 알아봤어요. 일단 국평 84형, 약 32평에서 35평형을 국평이라 그러죠. 그리고 9단위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지수가 되는 아파트를 알아봤고, 하락률이 높은 순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남구 봉독동에 위치한 강병 코오롱 하늘치 아파트입니다. 2008년식이에요. 연식이 좀 됐습니다.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약 5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4천만 원까지 빠졌고요. 대략 2억 정도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토탈 37% 하락했어요. 입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강변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강변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도 강변 코오롱 하늘채고요. 네, 공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이나 산책을 하기 실거주로서 굉장히 좋은 단지입니다. 다만 초등학교와 거리가 좀 있어요. 아이를 키우거나 대중교통으로 이 아파트 거주하는 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대구 도서관이 24년 3월경에 예정돼 있어요. 대구 대표 도서관이 될 거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건설하고 있고요. 옆에는 미군 시설이 있습니다. 이 군사 시설 뭐 이전안이 말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있고요. 지금 대구 4호선 봉덕역이 이쪽 위치에 좀 예정돼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윗블록이거나 옆블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대구 시장이 바뀌면서 모노레일로 다시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초기 단계에는 모노레일로 추진했다가 이제 바뀌면서 트램했다가 다시 모노레일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이 있는 4호선이지만, 이 모노레일이라는 게 경전철이랑 좀 다르지만 이렇게 그림을 좀 잘 그렸나요?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이렇게 전철이 이렇게 지상으로 다니게 되는, 밑은 자동차가 다니거나 버스가 다니거나 그렇게 하고, 이런 교통수단과 같이 혼합되지 않게 별도로 이제 다닐 수 있는 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구답게 굉장히 많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대구는 재건축의 도시다. 이번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고요. 상권이 이쪽은 조금 약하다. 예, 여기 봉덕 신시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권이 약한 주거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매매가가 아직 전세가만큼 쫓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떨어질 여력이 아직 남아 있고요. 공급은 좀 무난해요. 뭐 24년도에 그리고 26년도에 큰 공급이 있지만,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좀 애교 수준이라고 떼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오페라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식, 예, 아직 신축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약 578세대로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가 8억 8천에서 현재 4억 9천5백까지 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억 9천 5백을 잡은 이유는 뭐 위에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는 됐지만, 이 층수가 괜찮은 층수이고 직거래가 아닌 상황에서는 실거래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진 가격을 좀 산정해 봤어요. 그래서 토탈 44% 하락됐고, 전고점 대비 3.3억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지를 보게 되면 우리 아파트 여기 오페라 3정 그린코아 베스트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삼성과 함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신생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지더라고요. 이 내부에서는 이제 중앙 컨벤션 센터나 오페라 하우스가 가까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이름이 오페라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가 된 게 아닌가 떼부자는 생각을 해보고요. 건너편에는 이마트와 메가박스, 대형 상가들이 구분 상가로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바로 옆에 칠성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학원가가 132개나 위치하고 있어서 학군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승엽 야구장이 있는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이 있어서 학군가, 그 다음에 주거지로서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갖추고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전철역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나오고요. 자, 전세가 대비 매매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북구는 공급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23년에 적정 공급량, 요 빨간색 라인이 이제 요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과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빨간색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2024년부터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은 대구 서구의 평리동에 위치한 평리프로지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가 굉장히 커요. 1819세대로 22개 동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2011년에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 단지고요. 대우건설에서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정고점이 약 5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최저가는 2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6% 하락을 했고, 정고점 대비 약 2억 3천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평리 프로지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주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된다 그러면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평리동은 왼쪽으로는 서대구 일반 산업단지와 위쪽으로는 대구 염색단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신평리 내거리는 대구 4호선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철 라인이 내려오면서 이제 두루역 대구 2호선하고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철이 개통되게 된다면 교통호재 역시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대구 서구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먼저 힘들어요.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전세가가 어려워지죠. 네, 매매가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재개발 재건축 물건 봤죠? 공급량 폭발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공급량이 있고, 이 빨간 선 위로 2026년까지 계속 올라와 있다가 26년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투자로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편한 세상 범호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구의 대장 수성구에 왔습니다. 너무 기뻐요. 842세대 2015년에 사용 승인이 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떼부자가 말씀드릴 때 신축 아파트는 몇 년일까요? 사용 승인이 난 지 5년 이내를 신축이라 보고, 준신축은 10년 이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그냥 구축이에요. 떼부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그 아파트를 볼 때 연차에 따른 구분을 말씀드렸는데, 크게 개의치 마시고 앞으로 떼부자가 말씀드릴 때는 이런 기준으로 말씀드린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파트 정고점 10억 3천까지 거래됐습니다. 박수가 나오죠. 그리고 올해 2월 13일에 5억 5천 9백만 원 14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직거래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낀 실제 거래고요. 46%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가장 컸어요. 지금까지 알아본 아파트 단지 중에 약 4.7억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대구 아파트를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대구 아파트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지만 인천이나 세종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좀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는 대구 지역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도 그냥 그 소식이나 정보만 믿지 말고 직접 한번 알아보는 게 부동산 공부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떼부자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편의 세상 범아파트, 우리 아파트 여기 있고요. 바로 옆에 동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하면 뭐가 생각나죠? 바로 대구의 대장 지역이고, 대장 지역답게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즉 학군이 좋다는 얘기죠. 현재는 이제 신천역이 가까워요. 그리고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동대구역이 있습니다. 동대구역, 대구의 대표적인 전철역이 있는 곳이죠. 요거는 이제 지하철 1호선인데, 지하철 1호선 말고 동대구역에는 KTX도 지나가고 SRT도 지나가서 대구에서 가장 명실상부한 교통이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 앞에는 이제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상권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어서 중심상업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지구는 단순하게 학원가, 그 다음에 병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술집, 모텔, 유흥 시설이 있는, 즐길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있는 지역이라서 아빠상권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를 보게 되면은 재개발이 근처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무엇이냐? 공급이 많다. 2023년에 공급이 폭발했습니다.
24년까지 좀 힘들고요. 25년부터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대구 수성구입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를 넘어왔어요. 대구역 센트럴자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세대입니다. 1005세대 정확히는요. 2017년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GS건설에서 건축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정거점은 약 7억 4,300만 원에서 가장 가격이 떨어진 시세는 3억 9,800, 4억이 안 되죠. 자, 45% 하락했고요. 정거점 대비 약 3.4억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 대구역 센트럴자이 여기 있어요. 달성공원역까지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좀 영향력이 큰 대구광역철도가 개통 예정인 대구역까지는 약 900m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대구광역철도는 현재는 개통된 게 아닙니다. 여기 대구역은 이미 개통이 돼 있지만 대구광역철도는 이제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서 경상까지 가는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광역 전철 벨트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역 센트럴자이는 초등학교는 가까이 있는 수창초를 좀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굉장히 풍부하게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구 역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매매가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꾸준히 좀 봐야 되고, 아까 본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은 공급이 어마무시합니다. 2025년까지도 공급이 과공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달성군에 위치한 에코폴리스 동아 IWC 3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3세대의 대단지를 이루고 있고요. 최고층이 25층이 고층 아파트입니다. 네, 2017년에 사용 승인이 난 신축 아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가격이 높았을 때는 3억 9,500이었지만 최저가는 약 2억 5천으로 약 37% 하락하면서 정고점 대비 1억 4천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지 살짝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파트 여기 위치해 있어요. 주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논밭이 너무 많아요. 즉 여기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개발 초기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오른쪽 아래에는 성서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대구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 대구 1등 산업단지고요. 일자리는 총 45,000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대구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입니다. 여기는 현재 그 대구 산업선, 수도권으로 따지면 서에서는 물류나 산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철입니다. 대구 산업선도 마찬가지로 물류와 산업이 위주지만 이렇게 사람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일반 전철도 배차를 할 예정이에요.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구 요 해당 지역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호재로, 요 지역은 전철이 없거든요, 전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다산회관 광역도로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파트 단지를 나오면 이렇게 바로 큰 도로가 나옵니다. 이 큰 도로를 통해서 고속도로까지 쉽게 이을 수 있는 이제 자차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한 지역이지만 대중교통은 조금 애매한 지역이에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간다거나 무조건 차를 이용해야 되는 곳이다. 대신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보다 아직 매매 증감이 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다 만나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가 떨어지면 그만큼 매매가를 받쳐주기 힘든 구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한 매매가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 투자자라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공급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달성구는.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월배 2차 아파트고요. 총 2134세대, 굉장히 큰 대형 단지예요. 2016년에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어서 아이파크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파크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게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나왔잖아요. 꼭 무슨 예술 작품처럼 나왔습니다. 단지 내 색깔도 굉장히 진하게 나와 있어서 멀리서도 잘 보여요. 요렇게 아이파크가 요 당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요런 색감, 디자인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이게 수원에도 요런 아이파크 타운이 있는데 굉장히 옆에서 보면은 멋져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은 좀 쉽게 질릴 수 있지 않는 디자인이 아닌가 좀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 시세는 정고점은 약 6억 7,800에서 4억까지 떨어져서 총 4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 대비 총 2.7억 하락했고요.
입지를 살짝 보게 되면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 여기 이쪽에 있어요. 용천초를 끼고 있어서 초품화 단지고요. 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중등부지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근데 아직 허 벌판입니다. 곧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역은 진천역으로서 약 1.2km 떨어져 있어서 역세권이다 라고 좀 보기는 힘들어요. 여기 보면은 월배 차량기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전철을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떼부자가 몰라요. 모르는 걸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 안다고 했다가 몇 번 크게 혼났어요. 떼부자도.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고, 이 차량기지가 워낙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로 이전할 건지, 언제 이전할 건지는 아직까지도 꾸준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기지가 지어질 때는 당시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없었어요. 굉장히 허허벌판이고 논밭밖에 없었고 위에 성서산업단지가 크게 위치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됐지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 이런 시설물들은 결국은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기지, 그 다음에 군부대, 그 다음에 대형 공장들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전을 하게 되는 곳이죠. 달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매매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요거 반등 얼마나 갈지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공급도 달서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은 공급 폭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공급량도 수요량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타이밍 이후부터는 투자 타이밍을 좀 늘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이안동대구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931세대고요. 2018년에 사용 승인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전고점 6억 7,800개 거래가 됐었고요. 최저 가격은 3억 6,6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총 46% 하락을 했고요. 전고점 대비 3.1억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아파트, 여기 이안동대구 아파트 여기 위치해 있었는데 바로 길 건너 있으면 동신초가 있는데 여기를 못 가요. 바로 옆에 있는 동대구초를 가야 되죠. 이 도로를 경계로 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지역이 갈리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런 아파트들 단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살면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점은 미리 좀 알아둬야 되지 않나, 시립주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는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가 굉장히 크게 위치해 있어요. 즉 공급이 많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경북대 대구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경북대는 지방 거점 대학이에요. 경상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역은 신천역입니다. 300m 떨어져 있고요. 자,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동대구역이 있어요. 동대구역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KTX와 SRT가 이미 개통이 되어 있고요. 광역철도 구미에서 경산까지 가는 철도가 예정되어 있고 엑스코선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죠. 다만 이렇게 철도가 있는 곳은 이렇게 철도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단절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를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담벼락이 쌓여져 있습니다. 길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를 단절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하철과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위 도시와 밑에 도시는 왕래가 많이 어렵다. 동구도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크게 있기 때문에 공급이 폭탄인 지역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잡기에는 동구가 좀 굉장히 편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제 수성구에 있는 만촌동 만촌우방 타운 1단지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 정도는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1224세대의 대단지로 1997년에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고점 6억 3,700에 거래됐는데 최저가 3억 8천에 거래돼서 40%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고점 대비 약 2.5억 하락했죠. 자, 우리 아파트 수성구에 위치한 만큼 어마어마한 학원가가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군이 좋은 곳이에요. 우리 아파트 바로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성중학교, 학업 성취율 93.5%예요. 소선여중 91%, 대륜중학교 여기 있죠? 91%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90%가 넘는다. 그 지역의 1타 학군인데 그런 학군이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즉 이 지역은 아이들을 키우기 굉장히 좀 최적화된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네, 상권 중에 좋지 않은 어른들이 이용하는 상권도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학원이 많이 풍부하게 위치해 있고 한정거장만 가면 가장 큰 학원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학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실거주로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네, 전세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전세가는 꿈쩍도 안 하고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실거주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가는 큰 하락폭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월성 레미안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760세대에 2006년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입니다. 건설사는 삼성물산입니다. 우리 아파트 최고가 얼마에 거래됐죠? 5억 9천에 거래됐었는데 최저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1% 하락한 모습을 보여서 대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1등 단지로 떼부자는 좀 지정을 하겠어요. 입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가가 굉장히 크게 분포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월서중이 학업 성취율이 93%로 대구에서 상위 탑 클래스에 드는 중학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단점으로는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 블럭 건너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왼쪽으로는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서 일자리도 가깝고 밑으로는 이마트가 도보 건너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역은 월배역으로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월성동을 보게 되면은 현재 매매 전세가가 바닥을 치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매가도 같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유동성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 전세가가 2020년 수준으로 이미 떨어졌어요. 매매가도 급격하게 쫓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하면서 가성비 있게 옮기기는 굉장히 적당한 아파트가 아닌가 때보다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어떻게 보세요? 네, 어마어마한 공급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하락폭을 가장 먼저 가져왔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바로미터라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대구시장이 흥하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이 흥하고 대구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정도로 대구 시장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교통편도 좋고요. 아파트 단지도 많고 일자리도 풍부하기 때문에 대구 지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표본이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 단지는 아까 마지막에 알아본 월성 레미안 아파트로 51%가 하락을 했습니다. 10억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5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네, 이 편한 세상 범 아파트를 보게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좋고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도시입니다. 즉 공급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동네고요.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 2억, 3억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가장 고가인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시세를 근거로 분양권 시세를 매긴 거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2억, 3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인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조금 완화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투자를 들어간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거주라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꾸준히 살면서 나중에 가격이 반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투자로 한다. 투자는 대부분 2년에서 4년으로 보유했다가 매도 차익을 보고 판매하는 갭 투자를 대부분 하게 되는데 갭으로 접근하기에는 전세가가 받쳐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하기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현재 시장은 수익형으로 버틸 수 있는 매물 확보가 좀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대출 상품이 아직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자만 낼 수 있는 상품, 조만간 일반 개인들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형으로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취업률이 아직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려워요. 미국 쪽에서 취업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버티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구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구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입지이기 때문에 총 10군데를 알아봤어요. 다른 입지 분석과는 다르게 좀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은 꽤 나올 것 같지만 대구 시장을 이해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분석과 더불어서 하락단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꾸준히 알아보는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꾸준히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